인생의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이 바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순간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요? 어쩌면 30대, 40대,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젊거나 더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진짜 내 삶이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사회의 요구에 맞추느라,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고.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수 없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안정된 삶을 흔드는 거야?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칼 융 자신도 이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고 프로이트의 총애를 받는 제자였으며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8살 때 그는 극심한 내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진정한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그를 진정한 자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심오한 여정을 탐험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변환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탄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융이 말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이 모든 것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를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그것이 얼굴에 붙어버렸을 때, 우리가 역할을 너무 오래 연기해서 진짜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당신은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있나요? 완벽한 부모의 가면, 성공한 직장인의 가면, 강한 사람의 가면, 항상 괜찮은 사람의 가면, 이 가면들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이 가면을 벗으면 그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두렵다면
당신은 아마도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은 이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짓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성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는 융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억압한 감정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특성들, 이 모든 것이 그림자를 이룹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말합니다. 화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억압합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숨깁니다. 문화는 가르칩니다. 이기적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억압된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 설명할 수 없는 우울 반복되는 나쁜 패턴.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우리가 그림자를 부인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면 반드시 그림자와 만나야 합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불편해집니다. 그림자를 대면하십시오. 당신 안의 분노를, 당신의 질투를, 당신의 이기심을,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완전해집니다. 더 진실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의 만남입니다. 윤근,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 요소가 있고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것을 아니마라고 부르고 여성의 경우 아니무스라고 부릅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여성성을 나타냅니다. 감정 직관, 관계성, 부드러움, 수용성.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남성에게 강하고 이성적이며 독립적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마를 억압하는 것은 자신의 절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남성성을 나타냅니다.
논리주장, 독립성 강인함 행동.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여성에게 부드럽고 양육적이며 순종적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무스를 억압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윤근 진정한 온전함은 남성과 여성 양과 인 로고스와 에로스의 통합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은 자신 안에 여성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여성은 자신 안에 남성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당신 안에 억압된 성향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당신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 편안합니까?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마나 아니무스와의 만남은 당신을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부드러울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느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자기는 심리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 당신의 가장 깊은 중심,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입니다. 자기는 에고와 다릅니다. 에고는 의식적인 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 하지만 에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전체 빙산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와의 만남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개별적이면서도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많은 전통에서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의 목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원만다라빛 지혜로운 노인이나 노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또한 동시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자기와의 만남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에고의 관점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큰 전체를 봅니다. 당신의 문제들이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큰 맥락에서 그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대립물의 통합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대립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내향성과 외향성. 우리는 종종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이 대립물들을 통합하는 것에서 온다고. 이것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극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한 복잡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기도 하고 취약하기도 하며 논리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독립적이기도 하고 의존적이기도 합니다. 이 통합은 내적 결혼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신 안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춥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립물의 통합은 또한 당신을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행동하고, 때로는 기다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방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의 대립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아들이는 부분과 거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둘을 통합하십시오. 둘 다 당신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가치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규범 문화의 가치. 우리는 이것들을 내면화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이 외부의 목소리들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패턴과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개인적 무의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잠재력입니다. 개성화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기대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사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고. 당신은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고 있습니까? 부모님, 배우자, 사회, 당신 자신의 기대, 이 기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7번째 단계는 의미의 발견입니다. 윤근 인간에게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성공부 명성 인정. 하지만 이것들은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부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자기와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추구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융 자신에게 의미는 무의식을 탐험하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고 그의 의미였으며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8번째 단계는 개성화의 실천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당신의 내면과 연결시킵니다. 둘째, 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윤근 꿈을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꿈을 기록하십시오. 그 상징들을 탐구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셋째, 창조적인 표현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십시오. 창조는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융 자신도 그림과 조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험했습니다. 넷째, 진정성 있게 사십시오.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나인가? 나는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가? 나는 내 진실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진실로 이끌 것입니다. 다섯째, 치료를 받으십시오. 개성화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좋은 치료사나 분석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에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진실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옛 페르소나와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면서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진정한 당신과 공명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진정한 자아로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깊은 연결을 갈망합니다. 진실된 대화를, 영혼의 만남을. 그리고 이런 관계는 당신이 진실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그 관계들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입니까?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만약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벗을 용기를 내십시오. 진짜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10번째 단계는 소명의 발견입니다. 윤근 각 사람에게 독특한 소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당신이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직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직업이 소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세상에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찾으려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곳에 당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융의 소명은 인간의 정신을 탐험하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지 않으면 세상에 없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단계는 고통의 수용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옛 자아가 죽는 고통 가면을 벗는 고통.
편안한 것을 떠나는 고통. 윤근 이것을 필요한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머뭅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우리가 필요한 고통을 피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 정체성, 다른 사람들의 승인 안전에 대한 환상.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것은 탄생의 고통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의 다른 편에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단계는 온전함의 경험입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은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온전함은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의식과 무의식. 모든 것. 온전함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온전함은 또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성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자가 되려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해지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과 평화로운가요? 이것이 개성화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12단계를 탐험했습니다. 페르소나의 인식 그림자와의 만남, 아니마나, 아니무스와의 만남, 자기와의 만남, 대립물의 통합,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해방 의미의 발견, 개성화의 실천 관계의 변화 소명의 발견, 고통의 수용, 그리고 온전함의 경험.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단계를 완전히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선형 여정입니다. 당신은 같은 주제로 계속 돌아오지만 매번 더 깊은 수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융 자신도 80세가 넘어서까지 자신의 개성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는 결코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여정의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미 그림자와 대면했습니까? 당신은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융 자신도 그의 환자들도
전 세계의 탐구자들도. 당신은 오래된 전통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사람들의 긴 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집단적입니다. 윤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개성화될 때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신이 더 온전해질 때 당신 주변의 세상도 조금 더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 즉 군중을 따르고 기대에 순응하는 길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사십시오. 당신의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지금 이 순간 안을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십시오.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순간이 당신의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전의 모든 것은 준비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인 삶이. 이것은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진정한 자아를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며 자신의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자체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탐험하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당신의 개성화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거울을 보고 당신 자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가면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